충남 홍성의 홍주성. 구한말 홍주성에서는 두 차례 의병 봉기가 있었다. 특히 을사늑약 직후의 홍주성 전투는 항일 무장 투쟁의 신호탄이었다. 의병 운동에서 의병 전쟁으로 개념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바로 홍주 의병이고 그 홍주성 전투라는데, 봉기 이후 9명의 홍주 의병은 일본의 어느 섬에 감금됐다. 그리고 홍주 의병과 홍주성 전투는 잊혀져 갔다. 기록으로만 남은 홍주 의병. 그 뜨거웠던 역사의 순간을 만난다. 충청남도 홍성군.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홍성 읍내의 홍주성. 성벽과 건축물 일부가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읍성이다. 홍주 목사와 홍주 군수의 동원이 있던 홍주성은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지였다. (20세기) 초 행정구역 개편 전에는 홍주로 불리던 홍성. 충남 서북부 20여 개의 고을의 중심지였다. 지금의 홍성 군 단위여서 굉장히 작은 동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충청도에서 세 번째로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주 인근 지역은 당시 기준으로는 교통의 요지기도 했고요. 그 양반 유생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된 의병장들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좀 요긴한 중요한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주성 안에 자리 잡은 홍주성 역사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특히 1896년과 1906년에 봉기했던 두 차례의 홍주 의병에 대한 전시물들이 홍주의 특별했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최근 이 역사관은 홍주 의병과 관련 매우 중요한 기록물 한 점을 입수했다. 홍주 의병사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바로 마도일기라는 책자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음력 10월부터 1906년 9월까지 약 11개월 동안의 기록물인 마도일기. 홍주 의병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마도일기를 쓴 주인공은 류준근. 류준근은 1905년 강제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과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다가 투옥되었다. 이후 민종식 휘하의 홍주 의병에 가담했다. 민종식 의병장께서 류준근 선생을 유병장, 유학자 의병장이라는 뜻입니다. 유병장으로 모시게 되면서 의병 활동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홍주성 전투에 참여하셨다가 그만 체포돼서 대표적인 홍주 의병장 9분의 한 분이 되셔서 대마도로 끌려가셔서 대마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마도일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류준근 자신과 함께 모두 9명이
대마도에 감금된 사실이 기록돼 있다. 흔히 쓰시마로 불리는 대마도. 일제에 체포된 홍주 의병들은 이 섬으로 압송됐다. 홍주 의병들이 끌려간 곳은 대마도 남쪽에 있는 이즈하라항. 이곳은 고대로부터 한반도와 일본 교류의 주요 거점이었다. 조선통신사가 거쳐가던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대마도 박물관의 역사연구센터. 이곳에도 홍주 의병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20세기 초 대마도의 역사와 문화를 총망라하다시피 한 기록물. 1905年から対馬全土をですね、自分で歩いて回って、各地に残る古文書とか、あと古老のお話をですね、それから遺跡遺物、民族資料なんかをですね、自分で取材をして全てそれをこう書き留めて、で26冊の本に残したと。対馬伊豆原に流兵されていた韓国の方々のお名前が記されています。それから劉順軍、新hyun道、一文祖館ということですね。記録があるというところです。 1906년 홍주 의병들의 대마도 유배형. 해외 유배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 동안에는 이제 주로 이제 섬으로 기항을 보냈죠. 유배를 시켰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국내하고 계속 밀통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홍주 의병의 그 주모자들은 국외로 끌고 가서, 그러니까 일본 자국으로 끌고 가가지고 철저하게 고립을 시켜야 된다. 그러한 어떤 취지하에서 대마도 이제 유폐를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서 집행이 되는. 대마도 유배형에 처해진 9명의 홍주 의병. 이들이 감금됐던 곳은 어디일까? 대마도 박물관에서 멀지 않은 곳. 지금은 공터로 남아있는 이곳이 홍주 의병들이 처음 감금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당시 이곳은 정식 감금 시설이 아니었다. ここは受産施設といって蚕を飼ってここで生糸繭からね生糸作るっていう。軍の方がもともとそういう人を収容する施設がないのに目的もないのに送られてきたからとりあえず空いているところを探してここしかなかったということじゃないでしょうか。 홍주 의병들은 누에를 치는 양잠 시설에 수감되었던 것이다. 대마도로 끌려온 9명의 홍주 의병. 이들은 홍주 구의사라 불렸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895년 10월) 조선 궁궐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자객들이 명성 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뒤이어 김홍심 내각은 고종의 조칙으로 단발령을 내렸다. 상투를 자르라는 것이었다. 위생에 이롭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단발령은 커다란 파장을 불렀다. 특히 정통 유학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상투를 인륜의 기본인 효의 상징으로 인식하던 유생들은 단발령을 심각한 박해로 받아들였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으로 반일 감정이 높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우리 홍주 의병의 근원지는 홍주 향교입니다. 가장 먼저 김복관 선생님께서 의병 활동을 하시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홍주와 이 내포 지방에 우리 유림들이 합해서 의병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홍주 의병을 이끈 인물은 김복한이었다. 1860년 홍성에서 태어난 김복한은 고정을 최측근에서 보필하던 고위 관료였다. 그러나 1894년 일제가 무력으로 경복궁을 침입하고 친일 내각이 구성되자 그는 모든 벼슬을 버리고 낙향에 있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에 반발한 36세의 김복한. 그는 침묵과 시위 대신 무장투쟁 노선을 선택했다. 단발령 공표 직후 김복한은 홍주 지역 유생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이미 홍주 지역 유생들은 1894년부터 의병 봉기를 계획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복한과 홍주 유생들은 곧바로 군사 활동을 실행할 수 있었다. 지역의 유학자들이 자꾸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서로 의기투합이 돼서 의병을 일으키는 날짜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홍주 암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이제 이승우라고 하는 분이 관찰사를 하고 있었는데, 관찰사를 김복한 선생이라든가 이설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병을 같이 하자라고 요청을 했었죠. 1896년 1월 김복한은 수백 명의 의병을 이끌고 홍주성으로 들어갔다. 홍주성을 장악한 김복한은 충청관찰사 이승우를 설득했다. 홍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의병들이 몰려들자 관찰사 이승우도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도 의병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홍주 아문에 대한 이제 의병 깃발을 걸고 그 180여 명의 이제 의병도 들어오고 관료유생들하고 재지유생들하고 거기에 이제 관찰사까지 합세해서 의병 부대가 형성이 됐던 거죠. 김복한은 의병장인 창의 총수에 추대되었다. 그는 홍주부 22개 군과 홍주군 27개 면의 통문을 돌렸다. 당시 김복한이 쓴 친필 통문. 문장은 간결하고 내용은 명료했다. 김복한은 각 지역의 유생들에게 의병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관찰사 이승우가 배신을 한 것이다. 김복한 의병이 홍주성에 들어온 지 사흘째. 관찰사 이승우는 김복한을 비롯해 의병 지도자 23명을 체포, 감금하고 말았다. 김복한은 서울로 압송되어 10년 유배형을 받았으나 고종의 특사로 풀려났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봉기했던 1896년의 1차 홍주 의병. 관찰사의 배신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1차 홍주의병은 더 큰 역사를 위한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다. 20세기 초 한반도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돼가고 있었다. 1904년 일제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벌였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한반도 침략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1905년 이른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대한제국은 외교권과 자주권을 상실했다. 친일파들은 나라를 팔아넘기는 데 앞장섰다.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모든 이제 행정 정치 권력이 통감부에 들어가고 고종한테 있었던 모든 권한이 이제 이등방문 통감한테 넘어가는 이런 그 사태에 그 1차 의병을 일으켰던 홍주 지역 유학자들이 재봉기하게 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을사늑약 약 3개월 후 홍주에서는 또다시 의병이 일어났다. 1차 의병이 봉기한 지 10년 후에 2차 의병이었다. 2차 홍주 의병, 그 중심에 민종식이 있었다. 2조 참판까지 올랐던 민종식은 고종의 신임을 받던 관료였다. 민종식 역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관직을 버리고 어릴 때 살던 청양으로 낙향, 은거하고 있었다. 1차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안병찬 등이 민종식을 찾았다. 이들은 민종식에게 의병대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고 민종식은 이를 수락했다. 1861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난 민종식은 명성황후 가문의 인물이었다. 의병장이 된 민종식은 홍성, 청양 일대의 유학자들과 처남인 이용규, 이남규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동지를 구압하고 가산을 정리하여 무기를 구입하는 등 의거를 준비한 후 유준근, 이용주, 최광목, 박윤식, 김덕진, 황영수 등 이게 다 그때 같이 온 사람들이 이게. 민종식은 가산을 정리하여 군자금 2,000원을 마련했다. 이 자금으로 군수품을 준비하여 2차 홍주 의병을 일으켰다.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또 의병 활동을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이 후손이 남은 우리 후손들은 우리 선조의 뜻을 따라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 그 신조로 그렇게 갖고 있는 거지 뭐 이제. 1906년 3월에 처음 봉기했던 2차 홍주의병은 5월에 다시 집결했다. 충남 부여군의 지티가 바로 그곳이었다. 홍주성 함락을 목표로 했던 2차 홍주의병. 그들이 홍주성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이 고개에 집결한 것은 전략적인 고려 때문이었다. 요 삼거리가 부여 그리고 홍산 그리고 바로 이쪽으로 이제 보령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면서 관아에서 조금 먼 교통이 좋으면서 관아에서도 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밀적인 해합을 할 수 있는 아주 적당한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부여 GT에서 집결한 2차 홍주의병은 서천, 비인 등을 차례로 함락하며 홍성으로 향했다. 비인을 함락한 다음 날인 1906년 5월 14일 민종식 의병부대는 유충지인 보령의 남포읍성을 공격했다. 당시 이곳에는 남포 관군과 공주에서 파견된 관군이 가세하여 의병에 맞서고 있었다. 5일간의 공방전 끝에 의병들이 남포읍성으로 입성했다. 류준근도 이때 합류했다. 이곳은 이제 민종식 대장이
발휘를 하셔서 처음에 그분은 현재 그 외산 GT에서 발효를 해서 이제 비누로 해서 이쪽으로 다 이제 와서 유준근 선생님도 같이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은 대마도 또 그쪽으로 유배를 갔을 때 가진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거를 이제 이겨내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 지역에 그런 그 의병이라는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에 대해서. 남포에 거주하던 류중군은 33명의 유생을 이끌고 민종식 부대에 합류했다. 남포를 접수한 2차 홍주의병은 광천을 거쳐 북상을 거듭했다. 그리고 5월 19일 마침내 홍주성에 도착했다. 홍주성은 견고한 성벽을 가진 요새였다. 홍주성의 정문은 동쪽에 있는 조양문이었다. 둘레 약 800m의 홍주읍성은 모두 4개의 성문을 갖고 있었다. 홍주 의병들은 동쪽에 있는 조양문 앞에 집결했다. 높은 물루를 가진 조양문. 이곳이 의병들의 주 공격 루트였다. 의병들이 조양문을 노린 것은 지형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이 조양문에서의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홍주성은 바깥으로 약간 내가 흘러가지고 자연스러운 해자가 이루어져 있고 이 조양문 앞쪽에는 넓은 평지가 되고 있습니다. 의병들이 홍주성을 공격할 때도 상당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일본군이 홍주성을 공격할 때도 상당히 유리한 지형적인 그 평평한 지형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후 4시 무렵 전투가 시작되었다. 당시 홍주성은 일본 경찰과 관군이 지키고 있었다. 여러 차례 공격에도 홍주 성문은 열리지 않았다. 의병들은 새로운 작전을 구사했다. 홍주성 서문이 있던 자리. 그 지하에 특별한 구조물이 있다. 마치 돌다리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수로였다. 의병들이 이제 그 홍주성의 조양문을 공격하는 척을 하면서 일본군과 관군의 시선을 그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특별하게 이제 그 3명을 보내가지고 여기로 해서 성 안으로 진입을 해서 성문을 열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5월 19일 날 홍주성에 그 의병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병들의 작전은 주요했다. 수문을 통해 잠입한 의병들은 성을 가로질러가 동문을 열었다. 마침내 성문이 열렸다. 1천여 명의 의병들이 홍주성 안으로 진격했다. 일본 경찰과 관군은 기세가 오른 홍주 의병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서문을 통해 모두 도주했다. 홍주성 점령 소식이 전해지자 각지의 의병들이 합세했다. 의병 지도부는 공격 체계에서 방어 체계로 부대를 재편성했다. 본격적인 수성전에 돌입해서 조직을 6개의 대로 나누고 그들을 동서남북 4방향으로 보내서 굳건히 수성하면서 10여일 이상 읍성을 지켰는데요. 이후에 일본군이 한 4차례 산발적으로 강력하게 공격해 오는데 바로 이 수성적인 방어 체제의 개편이
그 네 차례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차례의 공격으로도 홍주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일제는 정규군을 투입했다. 러일 전쟁 참전 경험이 있던 최정예 부대였다. 그 홍주성 전투에 일본 군대가 직접 투입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그 긴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동안에는 이제 이런 그 한국의 그 어떤 관군이라든지 또 뭐 경찰 이런 그 부대로 가지고도 군사력으로도 이른바 탄압이 가능했는데 이 홍주 그 성을 점령한 그 부대는 너무 이거 규모가 큰 거죠. 그리고 상황이 매우 긴박하고. 을사늑약 이후 최초로 봉기한 2차 홍주의병. 일제는 그 규모와 세력에 크게 당황했다. 결국 최신 무기로 무장한 정예 부대를 투입, 홍주성 탈환에 나섰다. (5월 31일) 새벽 일본 기마병들이 동문을 폭파시켰다. 그리고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홍주성은 일본군에게 장악당했다. 의병과 양민 수백 명이 희생됐다. 류중군의 마도일기도 그날을 기록해두고 있다. 전사자만 300여 명. 큰 희생만큼 역사적 의의도 컸다. 우리 독립운동사 가운데 한 지역의 읍성을 점령하고 장기간 10여일 이상 그 읍성을 점령하고 수성해내면서 지킨 경험이 사실 홍주의병이 거의 유일무이하다 할 정도인 거죠. 그동안 산발적인 각계 전투의 단계에서 일본의 정규 군대를 대상으로 한 전쟁의 단계로 돌입했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의병을 의병 운동에서 의병 전쟁으로 개념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바로 홍주 의병이고 그 홍주성 전투라는데 바로 역사적인 큰 의병사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차 의병들의 홍주성 전투. 깊은 상처로 남았다. 홍성운내를 흐르는 작은 개천. 이 주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놀라운 증언이 있다. 난 39년도에 태어났고요. 6.25가 날 때 여기서 식목 행사를 할 때가 초등학교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파니까 나왔다고. 인골이. 우리는 어렸으니까 뭔지 알지도 못했지. 선생님들이 이건 사람 뼈다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 나오고. 1949년 식목 행사 때 이 개천 주변에서 우연히 많은 인골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홍주 의병들로 밝혀졌다. 전투가 끝난 지 50여 년 만에 의병들이 돌아온 것이다. 그나마 그 유골이 찾게 되고 여기에 묘소를 모시고 구백을청이라고 명칭을 하고 민간 차원에서 제사를 모시고 이어온 것이 지금에 와서 이제 의병의 성지가 됐다. 죽임을 당한 채 함부로 버려졌던 의병과 양민들. 그들을 한 곳에 모셨다. 그리고 의사총이라 이름했다. 이름도 후손도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홍주 의병들. 아내에게 남긴 어느 의병의 마지막 당부. 살아 돌아올 기약이 없으니 부모님과 뱃속의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했다. 그 울림이 적지 않다. 이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아깝지 않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오직 대의를 따를 뿐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것이 의병 정신이었다. (1906년) 홍주성 전투에서 체포된 80여 명의 의병들. 이들은 일제의 재판에 넘겨졌다. 이토 히로부미는 의병들의 처리에 고심했다. 특히 사형 선고를 받은 의병들이 문제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테라우치 마사다케 육군 대신 앞으로 전보를 보냈다. 한국 폭도 처형에 대한 이토 히로부미의 의견. 그는 5명의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대마도로 유배 보낼 것을 주장했다. 자칫 사형 집행으로 맞을 수도 있는 역풍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홍주 의병 처우에 대한 자세한 지침도 제안했다. 의병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했다. 식량도 일반 죄수들보다 적게 주도록 했다.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의 을사조약 이후에 그 어떤 그 비등하는 대한 그 어떤 그 의기 혹은 그 항일 기세, 이걸 상징화한 형상화한 게 홍주 의병이고, 그 홍주 의병의 가장 그 어떤 주모자급 그 9분을 일본으로 끌고 가서 철저하게 밀폐시키겠다. 타임캡슐처럼 이게 말하자면 밀폐시키겠다 하는 그런 그 구상을 했다는 거죠. 1906년에 2차 홍주 의병. 수많은 희생자를 남긴 채 의병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들 중 9명은 대마도로 끌려갔다. 유례가 없던 해외 유폐였다. 대마도의 이즈하라 항으로 끌려간 홍주 구이사. 처음에 이들은 민간인 구역에 감금되었다. 노예를 치는 양잠 시설이었다. 이후 일제는 본격적인 구금 시설을 짓고 홍주 구이사를 감금했다. 그 현장을 찾았다. 2중 3중의 철망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건물. 쓰시마 경비 보병대대. 바로 군부대다. 당시에는 일본군 12사단 휘양 대마 경비대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었다. ここはもともとは江戸時代にはお城があったところですが、その後軍がそこに入ります。で陸軍の駐屯地がここにあったわけですが、あれが永寿病院ですね。軍の附属の病院でこちらの日の丸が立っているあたり、あれかこちら右側の手前側のビルのあたりに義兵たちが収容された新しい施設ができたんだと思います。かもしれないですね。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로 했다. 군부대 병원역. 바로 이곳이 홍주 구이사가 감금된 곳이었다. 이 주변이 감금소 장소였다고 합니다. 당시 도면이 이를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었다. こ
っちが北ですから。北。 전격적으로 대마도에 유폐된 홍주 구이사. 그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류중근, 이식, 신현두, 남규진 등과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선고받은 홍주 구이사. 대마도 유폐는 또 다른 항일 운동의 시작이었다. 일본군은 홍주 구이사에게 일본 옷을 입으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를 거부했다. 우리는 대한제국 사람이므로 일본 옷은 결코 입을 수 없다고 했다. 일본군은 의사들에게 갓을 벗으라고도 했다. 갓을 벗지 않으면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의사들은 이 역시 거부했다. 일본군의 압박에 의사들은 단식으로 맞섰다. 이즈하라의 대마도 박물관. 이곳에 보관 중인 기록물. 당시 의사들의 감금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상세한 기록이 있다. それから非常に面白いのがですね、佐伯源が宿所としていた受産施設のスケッチが残され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真ん中に机があって、こちらの方に韓国の方々が座っていたとですね。ここ、よく見るとチェイキョンというふうに書いています。憲兵が隣に控えているというような当時のリアルな様子が記録され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 저자는 당시 최익형과 면담하던 장면을 그림을 곁들여 기록해두고 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최익형과 일본인 저자가 마주 앉았고 필담자와 헌병도 함께 있었다. 홍주 구의사가 대마도로 끌려온 지 20여일 후 전라도 의병장 최익현도 대마도로 유배를 왔다. 최익현 역시 단식 등으로 일본군에 저항했다. 그리고 유배 4개월 만에 대마도에서 순국했다. 그의 나이 73세였다. 최익현의 순국비는 1986년에 세워졌다. 今風に言えば右翼っぽい人がなんで外国人の日を作らなきゃいけないんだと言った時に代表世話人やってる長友久平は国のために命を懸けた人は国は違っても敬うのが当然じゃないかと、それが本当の愛国心ではないのかということを言ったら、その文句言ってきた人は黙って帰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した。 또 하나 홍주 구의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찰한 것이 있었다. 바로 망배례였다. 한 달에 2번 의사들은 고국과 황제를 향해 절을 올렸다. 대한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이런 홍주 구의사는 일본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日本人の英雄とは違いますけど、この人たちはやっぱり韓国においては、朝鮮においては朝鮮のために働いた人たちだということは何度も交流する中でも実際にそういう言葉で愛国者として尊敬もして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대마도로 유폐됐던 홍주 구의사. 먼 이국 땅에서도 그들의 기계는 꺾이지 않았다. 나라가 위급할 때 누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난 민병, 그들이 의병이었다.
류준근은 그런 의지를 담은 시를 남겼다. 동쪽 바다 한 지역에 섬이 있는데 사나이가 이곳에 이르니 문득 슬퍼진다. 지녀온 저리를 어느 곳에서 논하랴. 다만 푸른 소나무 파란 대나무와 장구하리라. 대마도의 홍주 구이사. 그들은 대의에 충실한 의병 정신을 끝까지 지켜냈다. 최익현 순국 이후 일본은 홍주 구이사를 차례로 석방했다. 마도일기의 주인공 류준근 묘소. 80이 넘은 그의 손자가 찾았다. 할아버지의 묘역을 정비하는데 평생을 바친 손자. 여전히 깊은 회한이 남는다. 진짜 열사 중에 열사였어요. 이 할아버지는 의병을 이렇게 제가 아주고서는 그 20살 때부터 61세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 후손이 못 배워가지고선 뭐는 없는 것도 거짓말해서 만드는데, 진짜로 다 고상대로 나라를 이렇게 하신 분이 후손이 죄송합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배우지 묻어가지고서는 사실 너무도 훌륭하신 할아버지신데 참 그게 제일 아쉬워요. 할아버지의 정신을 잊지 않고 또렷하게 이어가는 것. 의병 손자의 마지막 바람이다. (10년의) 시차를 두고 2차례 봉기했던 홍주 의병. 그들의 항일운동은 끈질겼다. 1896년 1차 의병장이었던 김복한. 그는 1919년까지 5차례나 옥고를 치렀다. 그 유언이 뭐냐면, 일본이 망하거든 내 무덤에 와서 일본이 망했다고 알려달라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십니다. 1945년도 해방이 되고 나서 지산 선생님이 후학들은 10월 달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지산 선생님한테 일본이 망했다고 알리는 호를 올립니다. 이 참말로 그 자체가 상당히 그 뭐라고 하냐면 뭐 저도 울컥하는 정도로 그 좀 하여튼 지산 선생 생각을 하면 대단히 그런 그 숭고한 조국을 생각하는 정신, 그런 거를 한번 엿볼 수 있는, 여기 이곳에 올 때마다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홍성 출신의 백야 김좌진, 김복한의 제자였다. 그의 호 백야도 김복한이 지어준 것이었다. 그는 1920년 청산리 대첩을 일궈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시인인 만해 한용운. 그 역시 홍성 출신이었다. 홍주 의병의 유산은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1915년 결성된 광복회라는 항일 무장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단체 회원들이 바로 홍주성 의병에 참전한 인물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 홍주 의진의 정신적 지주인 김복한의 영향을 받은 김좌진이요, 광복회 회원이었는데 1917년 광복회 만주지부 부사령으로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끈 거죠.
그러니까 홍주 의병이 청산리 전투의 승전을 잉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홍주 의병의 정신은 후기 의병으로만이 아니라 1910년대 광복회 활동, 그리고 3.1운동, 만주의 독립운동, 상해의 임시정부 운동으로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는 점에서 홍주 의병의 정신은 참 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벽 한번 뭐 제대로 올라와 보신 적 있으세요? 홍주 의병으로부터 120여 년. 아, 고창읍성. 여기는 이게 남북인데 홍주 의병과 홍주성 전투는 밑에서 쳐다보면 잊혀져 아시겠지만 있었다. 성벽이 되게 높아가지고 우리가 국권을 강탈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나라가 망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홍주 사람들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이제 의병을 일으켜요. 이게 전국에서 의병이 가장 컸어요. 이 안에 1,000명이 넘는 의병이 들어왔어요. 당시 의병들에 대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고 복원하는 것은 후손의 몫이다. 홍성의 옛 지명이 홍주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사실은 여기서 항쟁이 그렇게 많은 분이 희생을 당하고 여기를 지키셨다는 내용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1,000명이란 분이 여기서 항쟁하셔서 자기 식구들도 다 있을 텐데 그것도 다 버리고 그냥 나라만을 위해서 싸운 거에 감사하게 진짜 생각합니다. 끈질긴 독립투쟁에 시금석이 되었던 홍주 의병. 잊혀졌던 그 역사를 되살리고 정면으로 맞이할 때 홍주 의병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우뚝한 봉우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